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요즘은 부모님의 바람, 또 주위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직업을 고르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진로를 확 바꿔서 도배일을 시작한 청년이고요. 또 그 이야기를 책으로 담은 청년 도배사 이야기로 작가가 되기도 한 분입니다. 청년 도배사 배윤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도배사 배윤슬입니다. 그렇게 짧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또 TV 프로그램에 또 나오셔가지고 그쵸? 네, 또 맞습니다. 퀴즈 맞히는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또 화제가 됐고 네. 또 여러 분야에서 또 인터뷰 요청도 참 많으시죠? 어떤가요 요새? 네,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진로 강의 같은 요청이 종종 들어와서 네. 일단 본업인 도배 위주로 하고 네. 종종 들어오는 일도 겸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TV를 출연하시거나 이럴 때에는 휴가를 내시고 가시는 건가요? 네, 휴가를 내고 네. 일당을 포기하고 네. 갑니다. 도배 일은 그럼 일당으로 책정이 되는군요. 네, 일당으로 책정됩니다. 그럼 하루를 쉬면 일당을 못 받는. 네, 그래서 저희 소장님은 네. 일당보다 많이 주는 일은 가라. 일당보다 많이 주는 네. 일은 가라.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휴가를 또 권장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조금 직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다가 진로를 바꿔서 이제 도배사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원래 그러면 처음에 전공도 사회복지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했고 네. 전공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네. 2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렇게 사회복지 일을 고르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고등학생 때 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생각인데 네. 제가 뭔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제 노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기회를 얻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에 가게 됐고 또 취업을 할 때에도 제가 매일매일 어쨌든 하게 될 일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신 건데 근데 갑자기 또 진로를 이렇게 바꾸게 되셨어요. 그렇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우선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은 재밌었고 제가 네.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 어르신들하고 관계 맺고 도움 드리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보람이 있었는데 사실 직장인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조직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회생활 이런 게 네. 쉽지가 않았고 일 외적으로 그런 것에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에만 집중하고 이 일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은데 정작 회식 자리에 참여하고 직장 상사 비위 맞추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좀 조직 생활이 아니고 다른 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이직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 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으니까 유사한 직종, 사회복지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좀 서치도 해보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또 똑같은 어려움에 언젠간 부딪힐 거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고르신 일이 이제 도배일을 고르시게 되셨는데 네. 도배일과 이제 본인의 어떤 적성과 뭐 이렇게 맞는 점이 있었나요? 왜 도배일을 고르게 되셨죠? 우선은 이제 사회생활 그런 부분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정말 제가 가진 능력이나 제가 노력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에 부합하는 직종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기술직을 해보면 이런 것들에 만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기술직이라는 것까지 큰 카테고리를 좁혔습니다. 정해놓고, 네. 근데 기술직도 사실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럼 그 많고 많은 기술직 중에선 또 어떻게 좁혀 나가야 할까 했을 때 우선 저는 오로지 기술로만 좀 승부를 하고 싶다. 뭔가 영업이라던가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 서비스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자신이 없어서 기술로만 좀 승부할 수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뭘까 했을 때 이제 또 좀 몸을 쓰는 현장에서 하는 일이 그런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 번 더 좁혀 나갔고 그 안에서도 사실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배도 있고 타일, 미장, 목공 그렇죠. 엄청 다양했는데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도배는 비교적 여성들이 많이 하고. 도전을 한다. 여성 도배사들은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접하게 돼서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배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정말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여성분들이 많다 해도 이렇게 젊은 여성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실제로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네. 부부가 함께 네, 일하는 부부가 경우가 함께. 많기 때문에 네. 많으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여성은 사실 많이 많지 않죠.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더 적고 제가 본 젊은 여성은 그마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시작하신 분이었고 저처럼 혼자 뛰어든 젊은 여성은 아직까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처음에 도배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걸 뭐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지, 뭐 학원을 가야 되는지 잘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처음에? 사실 진짜 인터넷에 찾아봐도 네. 무조건 취업해서 배워라라는 글도 있고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라. 네. 뭐 돈 안 받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배우고 쓰레기 네. 주워드리고 배워라 이런 글도 네.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약간 범생이 스타일이어서 네. 뭔가를 시작할 때 학원을 다니는 게 된다. 익숙한 뭔가 체계적으로 좀 배우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무작정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뭔가 접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이 있군요. 네,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네. 그래요. 학원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네. 바로 투입이 되는 그런 구조군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되셨는데 약간 어떻던가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원래 또 몸을 쓰시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약간 좀 다 갔다 오면 막 다음날 알아눕고 이런 일은 없었나요? 많이 있었고요. 많이 진짜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운동도 사실 거의 안 해봤고 그래요. 네. 몸도 안 써봤고 네. 요령이라는 게 무거운 거 드는 그렇죠, 요령 그렇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무거운 것도 막 뭐 허리로 들지 말고 뭐 허벅지로 들어 네, 이런 그쵸, 게 있는데 그쵸, 그런 것도 그쵸, 우리가 그쵸. 막 손목으로 이렇게 막 들고 들어 올리고 그러면 하기도 상하고, 하고 네. 네, 하루 종일 그냥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네. 엄청 힘들고 파스 붙이고 맨날 손도 막 처음에는 시큰시큰거리고 네. 이래 막 손가락도 붓고 해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령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든지 네. 무거운 것도 어떻게 되면 편한지 그런 요령들이 지금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근육도 붙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진 또 않죠. 노동 근육은 좀 생긴 것 같고 노동 근육은 생긴 제가 것 좀 같고. 어깨 네. 어깨 깡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깨 네. 깡패가 되면 확실히 근육은 운동으로 키우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근데 사실은 주변의 반응들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처음에 갑자기 진로를 확 바꾸셨고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도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부모님이나 좀 주변의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 말고는 알리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도 네. 한번 정말 낯선 직업에 도전을 해본 거고 네. 금방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부끄러울까 봐 말을 안 하고 가족들이랑 진짜 가까운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고 네. 아 그렇구나 음. 라고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사실 당황하시고 걱정은 많이 하셨다고 나중에 듣긴 했지만 저에게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부모님이 지지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또 들으셨나요? 보통 안 좋은 얘기는 직접 들었기보다는 그쵸. 전에 듣죠. 전에 되게 기분도 들었는데 안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뭐 걔가 그런 일을 왜 해? 그런 일을 왜 해? 그런 일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그런 일이 뭘까요? 그런 그쵸. 생각이 그런 일이라는 거. 들었고 저는 고심고심해서 저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직업을 골랐는데 네. 누군가는 그냥 그런 일이라고 음. 표현해버리는 편견 어린 직업이라는 거에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나름대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우선은 그렇게 정말 가볍게 저의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네. 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성격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내 주관이 좀 뚜렷하신 스타일인지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남의 눈치도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그런 스타일인지. 눈치도 엄청 보는데 네네. 고집은 또 있는 성격인 고집은 것 있는 같아요. 성격이시군요. 네. 그래서 약간 이야기는 듣지만 그래도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해서 또 도배사 일을 선택하시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또 책도 좀 보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주 6일을 일하시고 업무 시간도 아침 뭐 7시 이렇게 시작하시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죠? 9 to 네, 9 to 6였죠? 6였고 주 5일제였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업무량도 더 늘어나고 개인 시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네. 하고 7시까지 출근을 하려면 보통 네.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되고 네. 그럼 5시에는 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 또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밤에 또 일찍 자야 되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쉬는 날이 일요일 하루니까 개인 시간이 적은 게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종종 휴가를 내고 네.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예전에는 많이 만나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에게는 휴식하고 네.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 시간에 쪼개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친구가 보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휴식을 포기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친구들을 만날 때는 휴가를 내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요일에 이렇게 친구들이 그래도 양해를 많이 해줘서 일요일에 보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네. 원래 퇴근 후 시간에 보고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어려워서 그렇죠. 보통 주말에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휴가를 냈을 때 막 저는 스케줄을 쪼개서 하루에 몇 명씩 친구 만나시는군요. 만나고 뭐 하고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쪼개서 쓰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예전에 직장에 다니실 때보다. 아무래도 이 회사에 다닐 때 나와 또 지금의 도배사 일을 하는 나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달라진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달라진 점은 어떻게 보면 제 뭔가 생각이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제 생각, 제 자신과의 대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직장을 다닐 때는 첫 직장이고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무조건 잘 보이고 싶고 무조건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고 싶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직업을 골랐고 그 안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 자신과의 대화, 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해졌고 그런 것들을 위한 선택을 더 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지금 도배에 만족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시도해보고 싶은 게 생기면은 조금 더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도배를 이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은 도배가 쉽지는 않은 일인 거는 맞습니다. 어렵고 네. 몸도 힘들고 일하는 시간도 많지만 분명 그 직업이 가진 장점이 있고 또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잘 맞을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희가 정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생활, 직업 활동에 보내는데 그게 정말 남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설령 그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는 그걸 빨리 포기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그렇군요.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함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이직 시장에 많은 청년들이 뛰어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원래 이 글 쓰는 걸 좀 좋아하셨나 봐요. 사실 뭐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은 없고 네. 저는 생각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그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항상 맴돌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개인 SNS에 조금씩 쓰던 글이 모여서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책을 써보자. 네, 인스타 계정을 보시고 일단 젊은 여성 도배사라는 소재도 좀 특이한데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서 제의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배윤슬 도배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도배사라고 불러주시죠. 배윤슬 도배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뜻대로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멀리 거창한 목표는 세우지 않고 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금방금방 달성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음 단계 이제 독립을 해서 도배에서 독립을 해서 아파트 한 동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보는 것까지가 다음 스텝으로 목표를 잡아두었습니다. 그 뒤에 일은 뭐 잘 모르겠고 네, 일단은 그것까지 바로 앞에 해봐야 또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에 지금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도배 소장님 밑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좀 지시하는 일 받아서 하면서 지내는 그런 단계고 어떻게 보면 소장님 팀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말씀드린 거는 소장님이 그럼 1동은 너가 알아서 해봐라 한 동을 주시면 거기 도배는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한 단지를 맡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선택은 계속 그렇게 동을 맡아서 하는 걸로 쭉 갈 수도 있고 뭐 소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현장에서 나와서 개인 가정집 도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그러면 아까도 이제 뭐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했지만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도배사가 아닌 또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배라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바꾸고 이런 거에 뭐 큰 그런 게 또 없으신 편이신가 봐요. 네, 도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정말 우물한 개구리인데 여러 우물에 들어가 보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서 우물한 개구리지만 여러 우물에 가보면 또 그만큼 또 식견이 넓어지고 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참 좋은 대화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의 대화를 정리하는 마지막 한 곡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꿈에 대한 내용인지 어떤 건지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오늘? 정말 단순하게 제가 네. 좋아하는 곡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아, 가져왔고,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곡? 네, 정말 그냥 좋아하는 네. 곡이고, 네, 저와 나이가 같은 네. 아이유님의 아이유님의 내 손을 잡아라는 노래를 부탁드리고 싶고, 내 손을 잡아. 네. 아, 네. 약간 사랑 노래 같은 아예 곡인데. 사랑 노래인데 네. 굳이 제가 네.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네. 가사 중에 네.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라는, 아, 물론 사랑 노래지만 네. 그 가사가 네. 제가 네. 제가 제 스스로의 과거의 제 스스로에게 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굳이 의미 부여를 해보면서 아, 언제까지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아, 그래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청년 도배사 이야기를 쓴 우리 작가 그리고 또 청년 도배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배윤술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